오늘부로 공매도 금지를 추진한 지 벌써 2주째 다 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증권사들 외국인 자금이 큰 폭으로 이탈하지 않겠냐 이런 평가들을 내놨었죠. 다만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추락할 것이라던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또 급등할 것이라던 환율은 떨어지는 이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들의 공매도 금지 평가, 너무 이 도식적으로만 평가한 게 아닌지 의문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통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 증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빅 이슈가 끝난 이후에 전형적인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숨고르기 장세, 참 조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던 부분들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뒷배경부터 예. 올해가 그 금투협이 만들어진 지 70주년 됐다래요. 예. 그래서 다음 주 23일인가요? 70주년 행사가 되는데요. 증권방송하는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70주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민간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했던 서희석 회장이 당선될 때도 한번 방송을 뒷배경에 이렇게 실렸었는데요.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평가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웃는 모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서희석 회장님한테 웃으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게. 그래서 예. 사실 미국 증시는 워낙 미국 증시가 좋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아까 홍예커께서 헤드라인 이걸 정리해 주는 게 증권사에 영향이 높은데요. 오늘은 좀 헤드라인 부분이 굉장히 좀 밋밋한 것 같아요. 큰 이슈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실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받침 이해는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지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이 정도 움직인 거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제 지표 들이대고 들이대고 하는 것이 잘못돼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전형적인 이런 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연착륙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거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는 의미의 특별한 의미를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부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됐던 것이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김치현 PD께서 발빠르게 보여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예. 금리 안정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 근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말씀을 틀에서 변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관심했던 정상회담 우리도 어제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예. 예상대로 첫 단추 리스크는 디리스킹 단추는 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들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정리되고 있습니다는 예. 가장 핵심적인 군사 대화 재개 문제는 이렇게 합의가 됐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됐었던 내용이고, 예. 그리고 미국을 좀 좀비화시키는 펜타닐 억제 부분에도 합의해서 기본적인 중대 3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가 됐다. 다만 어제도 우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시진핑 주석 중국의 정냉 경운 경제는 온화하게 온정적으로, 근데 정치 군사적으로는 어렵게 한다, 냉랭하다. 그 원칙이 이제 이렇게 재확인됐죠. 예. 그런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너무 노령이지 않느냐, 고령 리스크가 나온 것이 너무 그 분에선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 독재자라는 표현을 써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흐트러뜨리게 하는데요. 예, 그렇죠. 중요한 내용들은 어제 합의가 돼서 샌프란시스코 합의다, 샌프란시스코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정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면 합의와 선언과 정신은 어떨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다 다릅니다. 합의와 그다음에 선언과 그다음에 정신은 뭐로 했냐 하면 첫 단추는 잘 꼈다. 근데 앞으로 풀어갈 과제가 많다. 어제 이제 미중 간의 경제 패권 마찰이든가 이런 거는 첫 자리 가지고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래서 합의라는 표현을 나눈 것은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 하는 이 측면에서 오늘 미국 증시도 앞으로 풀어갈 과제가 어떤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가 낄까 이 모습을 기다린 장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IB들의 전망이 참 엇나갔던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IB들의 국제유가 전망치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무색했고요. 네. 공매도와 관련된 국내 증권사들의 평가 이것도 조금 무색한 네. 것 같습니다. 우리 예측들이 많이 틀렸죠. 예. 이렇게. 근데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가장 오래 예측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그 국제유가가 예. 서부대학 사중일로 $70 정도 그렇죠. 초반까지 왔는데요. 뭐 잉크 마르기 전이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간의 충돌 문제에서 사실 우리 김채연 PD께서 전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영향이 그렇게 유가가 많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충돌로 표현했습니다는 그 예상이 맞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유가가 폭등한다. $150까지 간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7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하나하나 그런 예측이라든가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국제유가가 $70까지 떨어졌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 5% 가깝게 떨어져서 그런데요.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예. 사실 이번에 공매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2주가 되는 상태에서 시청자분한테 한번 평가를 해주는 것도 음. 워낙 말이 많고 그 다음에 탈이 많았기 때문에 평가를 해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국내 증권사들이 이게 홍앵커가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식적으로 또 자기 이익 관점에서 삐뚤어진 운동장이 뭐냐 개인 투자가들보다는 기관 투자가들 조성자 입장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외국인 입장에서 삐뚤어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외국인들은 혜택을 받았던 거죠. 또 개인들은 불리하게 됐던 거죠. 예. 이게 그런 차원에서 국내 증권사는 도식적으로 외국 자본이 이탈한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MSCI 지수 편입에 우리가 탈락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주가 되는 시점에서 사실 외국인들의 자금은 어떻게 됐을까? 외국인이 대거를 이탈한다? 첫 주에 해당되는 11월 6일서부터 11월 10일까지 공매도 금지 첫 주였었는데요. 대거 이탈보다는 대거 들어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외국 자본 들어온 걸 좀 다시 한번 시청자분한테 전 그 자막을 좀 같이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예. 전 자막 다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외국 자본이 첫 주에 이탈한 것보다는 1조 4천억 정도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되는 어제까지 1조 1천억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거 합치면 2조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유입 속도를 본다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5월 16일 2주간에 걸쳐서 올해 들어서 최고 속도는 여기에 버금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해 볼 때 이탈된다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게 예. 이제 국내 증권사의 예측이었었는데 말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 공매도 금지 기간 직전에는 우리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추락할 위기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자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300 이렇게 68 정도에서 어제 2,488, 2,500 바짝 떨어졌죠. 그렇죠. 추락할 거로 보였던 국내 주가 같은 경우는 2,368에서 2,488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 미국 증시가 아니고 한국 증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 이제 2,488이죠? 예. 네. 급격히 올랐죠. 급격히 올랐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82에서 수치기 때문에 보고 좀 하겠습니다. 예. 811 정도로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 외국 자본 이탈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내 증권사라든가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도식적인 분석이었습니다는 예. 사실 원달러 환율도 원달러 1,310원대가 해서 지금 1,29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었던 원엔 환율 어제 850원대까지 예.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엔화 투자하지 마십사, 엔화 투자하지 마십사는 두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85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기 858원이죠. 예. 이 수치는 2008년 이후에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가 외국 자본 이탈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 달러 사이죠. 그 다음에 원엔 환율은 거꾸로 올라가 엔화 사이죠. 근데 그 예측대로 믿고 있으면 투자자는 전부 손실을 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매도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초반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가로 봐라 공매도 금지 효과는 정책 당국이 잘못했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까지 주가라든가 외국인 자금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모습 볼 때 공매도 금지 효과는 확실하게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사례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반드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는 건 아니다. 이런 진단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김천 PD께서 그 자막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었었죠. 왜 공매도 금지가 외국인 자본 이탈로 도식적으로 국내 증권사가 얘기할까? 또 국내 증권사 소속의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런 게 왜 얘기할까? 예. 그렇지 않다. 과거 한번 사례를 봐라.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외국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4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기 신용등급 기간에는 사실 1조 5천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문제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금지 조치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거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에 코로나 사태 맞으면서 예. 그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의 공매도 금지다. 그런데 우리뿐이냐, 외국 자본의 이탈 규모가 많은 것이 우리뿐이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22조 빠졌다고 해야죠. 공매도 금지하면 국내 증권사가 외국 자본 이탈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에서 전 세계적으로 받은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번에도 같은 경우에도 자, 11월 달에 이렇게 공매도 금지해서 내년에 6월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 예. 그리고 이번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나니까 정부가 제도 개선해야죠. 이제 유인이 됐으니까 탄력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도 개선 때까지도 자, 내년에 6월 달 한시적이지만 더 연장할 수가 있다는 정부의 방침이죠. 효과가 나오니까 예. 이 시간에 완전히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정책 당국 입장 반영해서 사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도식적으로 국내 증권사가 공매도 금지하면 사실상 외국 자본 이탈된다. 그거는 그동안 시장 조성자 기능을 해달라 해서 개인에 비해서 공매도 금지, 공매도 허용에 대해서 예. 했던 것은 이익이 국내 증권사 이익이고 개인 투자가에 이렇게 불리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공매도 금지하면 본인들이 불리하던 거거든요. 본인들이 불리하다 보니까 그런 예상들을 내놓은 게 아닌가. 단적으로 이주가는 모습에서 보여준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주 동안의 외국인 자금 이탈률은 생각보다 적고요.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겠죠. 앞으로 이 서든 스톱 가능성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이탈률이 적었다는 것은 지금 표현이 좀 잘못돼 있다. 예. 올해 유입 속도가 올해 들어서 최고 속도에 해당되는 5월 중순의 속도다. 이탈률이 적다. 이탈이 안 됐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고 유입 속도로 보면 5월 중순의 최고의 수준에 버금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나타났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제 정부가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그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당정 협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비춰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자, 또다시 국내 증권사의 익명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앞으로 공매도 기간이 연장되고 저렇게 조치가 나왔을 때는 외국 자본이 더 이탈되겠다는 서든 스탑 문제를 얘기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예. 제가 서든 스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국은행에 이렇게 그 보고서를 이렇게 쭉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제도 요인에 의해서 서든 스탑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든 스탑은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럼 펀더멘탈은 뭘까? 성장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것처럼 외환위기에 낙인 효과가 있을 때는 경상수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한 성장률입니다. 자, 한국의 성장률이 지금 1.3%, 1.4%인데요. 예. 이게 최소한 2% 이상은 가야 된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왜 들어올까? 지금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성장률이 중요한지 하는 게 내년 성장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성장률이 1.3, 1.4주년 미리 보고 투자할 때 내년대 성장률은 2%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자, 공매도 기간이 연장되고 그다음에 개인 입장에서 평평한 운동장처럼 맞춰주니까 자, 국내 증권사의 익명을 밝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서든 스탑 문제는 분명히 맞습니다. 제도적 요인에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잘못된 선입견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매도 금지 예외적인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공매도 금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 평평한 운동장처럼 만든다. 예.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맞춰줘야 되느냐. 그동안 시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를 개인 입장에서 맞춰달라 하면 그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전면 허용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갖춰줘야 된다. 왜냐 모든 제도는 한계 제도는 한계 국부를 보호하는 거죠. 예. 우리 정책은 외국인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매도 문제에서 그동안 유리한 입장,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을 맞춰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역량이 부족할 때는 갖추지 않았을 때는 캐피털 프로젝트 때 국부의 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평한 운동장이 외국인과 기관 맞춰주는 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맞춰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점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장에서 가입법의 이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 OECD 가입국처럼 한국에 외환위기 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위기 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은 누구 정책입니까? 우리 정책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 그리고 오늘 서희석 회장님과 어제 만났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법적으로도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자 네거티브 규정이다. 이 네거티브 규정은 뭘까? 하는 예. 측면은 자 법적으로 원칙은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근데 그동안은 이 공매도 문제에서 법상으로도 이런 걸 근거 검토 없이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파지티브 규정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파지티브 규정은 마치 공매도 허용이 일상적인 거고 예. 금지가 이번의 조치가 예외적 조치를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법률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법률가들이 정커하면 자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규정이다. 공매도 금지는 원칙이다. 허용은 예외적 규정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그동안 잘못된 개념이다. 국내 증권사 페이퍼에 의해서 일반 투자가들이 저항력이 없을 때는 마치 잘못된 것을 그대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정책 당국도 빠르게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1단계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평평한 운동장청을 외국인과 기관에 맞춰주는 입장이 그동안 유리한 이점을 했던 기득을 중에 이번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을 맞춰주고 있다고 됐습니다. 평평한 운동장청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예. 이게 이제 됐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서 작가께서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공매도 상환 기간 외국인은 또 1년 협의시 무제한인데요. 우린 개인은 90일이지 않습니까? 개인 입장에서 맞춰줬습니다. 저건 참 잘 된 조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주거래 담보 비율. 자, 외국인들은 105%입니다. 그 개인들은 120%입니다. 근데 이걸 외국인 입장으로서 맞춰주고 기관 입장에서 맞춰주는 게 개인 입장에서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공매도 대상은 모든 정보는 가능한 데 비해서 증권사 보유 기간만 하는 게 개인이다. 이것도 지금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절충적인 측면에서 되지 않겠느냐. 대차 수수료도 개인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 1% 미만인데 개인은 4%까지 됩니다. 이것도 아마 확정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는 개인들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자 기관들이 이제는 공매도 관련된 공매도 내부 통지를 이렇게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의 사전 방지를 노력한다 하는 측면도 어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주간의 공매도 금지 효과나 정책 당국제로 이렇게 효과가 나와서인지 탄력적으로 뒤늦게나마 개인 투자 입장에서 많은 평평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추후에 조치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매도 금지하면은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MSCI 지수에서 뭐 편입에 퇴출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외국인들은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입장을 보이죠. MSCI 퇴출할 것이다. 도식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자, 현 정부 들어와서도 WGBI라든가 세계 채권 지수라든가 모건 스탠리 지수의 편입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기 3대 선결 조건을 보겠습니다. NDF 시장 개방,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제 폐지, 예. 그다음에 지수 사용 허용 이렇게 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사실 이러한 3대 조건에 신중한 자세로 접근했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과는 좀 다르죠. 예. 만약에 공매도를 금지했다면 외국인들이 MSCI 조건에 채우는 NDF 개방이라든가 외국인 등록제 폐지라든가 지수 사용 더 전향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매도 금지 부분이 MSCI의 편입에 퇴출당할까? 이거는 잘못돼 있다. 정책 단계 오락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뭐냐? 금지 때문에 저런 3가지 조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왜 정책 단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는 오락가락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MSCI 지수에 탈락했던 사건을 2014년입니다. 그때는 제도적 여건이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2009년에 선진국 이렇게 예비 명단에 들어가서 2014년에 탈락했는데요. 그거는 공매도 금지 뭐 이렇게 이게 제도적 게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에 떨어졌다. 예.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도 MSCI 이제 정부가 많이 그 선진국 예비 명단에 편입할 거로 봤었죠. 6월달에. 예,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금융 사고 때문에 떨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증권사들이 MSCI 이제 공매도 금지하면 MSCI 지수에 편입이 퇴출될 것이다. 상당히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다. 정부의 포션, 그 다음에 과거 사례를 이렇게 보면 제도적 여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동향을 보면 어제 서희석 회장이랑 같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는 외국인들도 공매도 금지든 공매도 개방이든 일관성만 유지해달라. 저도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의 기자들 예.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관성만 유지해달라. Don't care. 개방이든 뭐든 일관성만 유지해달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하는 것이 마치 외국인들이 싫어할 것이다. 이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공매도 금지와는 전혀 국가 신용등급 평가는 구성 요소가 다릅니다. 예, 그렇죠. 이거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금융위기에 3대 평가사들이 구조조정을 통했었는데요. 자, 사실상 한국의 신용등급이 2010년 이후에 정체돼 있냐 하면 바로 뭐냐? 새로운 평가 기준에 우리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 정부가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을 자막을 뒤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으면 자막을 앞으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겁니다. 지정학적 위험, 음.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이거든요. 재무 위험이거든요. 제도 위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2016년 이후에 사실 정체되어 있는 것도 왜 그럴까? MSCI의 지수 편입에 똑같은 안 되는 문제와 함께 부정부패 문제, 또 이렇게 사고를 많이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부도덕적 문제 이런 데에서 어떻게 MSCI 지수에 편입하고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하겠습니까? 상향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을 가장 오랫동안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젊은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젊은 애널리스트보다 이론도 배웠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이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갖고 도식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알고 평가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WGBI 그리고 MSCI 국가 신용 등급 이 모든 걸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자제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개인들과 이제는 개인들도 굉장히 역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도 곳곳에 만다 있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 입장에서 개인은 열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위다. 이런 관점의 제도에서 평평하지 못한 운동장이 돼 있는 것은 예.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서희석 회장께서 70전을 맞는데요. 역대 이렇게 증권사 회장 중에서 좋은 평가를 가장 좋은 평가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기획에서 자 독립 리서치 굉장히 신념이십니다. 독립 리서치라든가 그다음에 주식 대장을 하는 것은 개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예. KG 증시에서 보면 구미에 맞는 기업 입장에서 구미에 맞는
사실 기업이 자금 조달할 수 있고 예.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 개인의 건전한 재테크산이 증시의 양대 기능이거든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일 때 기업 입장에서는 구매에 맞는 자금 조달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다양한 구매에 맞춘 자금들을 해야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 좀 육성해달라. 동학개미를 좀 육성해달라. 그리고 독립 리서치를 좀 금티업 협작 차원에서 그것이 회원제든 어떤 형태든 독립 리서치 기능을 좀 대폭적으로 좀 강화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평평한 운동장을 금티업 차원에서 좀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걸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후속 평가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